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나 혹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이슈를 골라서 그 핵심을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우리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판결에 대한 쉬운 설명과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이게 지난해부터 좀 이슈가 됐던 네. 그런 사건인데 방송인 박수홍 씨가 네. 친형으로부터 출연료를 떼었다 네. 라면서 이제 진실공방이 벌어진 네. 그런 사건이에요. 최근에 13일 날 그 형이 구속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횡령으로? 네. 돈을 21억 횡령한 거로 네. 구속이 됐는데, 나는 왜 진작에 좀 구속돼야지 좀 늦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 기자님은 만약 매니저를 둔다면, 네. 그 가족들이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전문적인 회사가 편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전문 회사가 낫겠지만 네. 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 들어가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한테 맡기는 게 네.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통상 막 연예인들이 막 강남에 건물 샀다 막 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 뭐 한 100억, 200억 막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뭐 이제 조금 이제 좀 인기가 되면 출연료도 많이 받으니까, 이 연예인들이 가족을 매니저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도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받은 돈을 뭐 엄마한테 엄마한테 조금 준다든지 뭐 형한테 조금 준다든지 그러면 얼마를 주더라도 뭔가 내 돈 나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 나를 위해 일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아무튼 이제 박수홍 씨도 이거를 어느 회사에 맡기지 않고 이제 형사한테 맡긴 거죠. 네. 일단 뭐 박수홍 씨 딱 봐도 뭐 만나본 적은 없는데 되게 선해 보여요. 그렇죠. 원래 그런 이미지로 또 많은 인기를 얻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아마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 지금 뭐 제가 보니까 형 부부가 가져간 게 86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무단 인출한 뭐 정황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한 116억 정도, 110억 대의 어떤 그런 횡령 규모가 지금 주장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거는 한 21억 정도. 21억. 그게 왜냐하면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일부는 실제로 박 씨를 위해서 지출됐다. 그래서 이제 횡령 규모는 한 21억 정도로 일단은 지금 적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가 저한테 맡겼으면 제가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횡령죄잖아요. 아, 그렇죠. 네. 횡령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돈을 관리한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횡령죄가 되죠. 수금사원이 수금 받은 거를 가지고 회사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횡령인데 여기 이제 박수홍 씨 이 사건에도 보면은 이제 돈을 벌잖아요. 뭐 그렇죠. 방송료, 광고료 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도 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형이 박수홍 통장으로 받겠죠? 그렇겠죠? 네, 회사가 아니면. 요거를 근데 이제 하려고 하면은 뭐 비용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옷도 사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나갈 텐데 아마 이거를 뭐 연예인이 다 신경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도와주는 사람은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형은 그걸 돈을 뭐 일단은 박수홍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가지고 있다가 뭐 이제 박수홍의 활동을 위해 쓰겠죠. 그 다음에 뭐 형 목도 주겠죠.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형수 목도 주고, 그래서 뭐 월급을 얼마로 하고, 수당을 얼마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되어 있을 텐데, 100% 가족끼리 뭘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겠어요. 정확하게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월급을 얼마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거를 세무적으로 아마 세무사는 있을 텐데, 뭐 이런 증빙을 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박수홍이 믿은 형 마음이겠죠.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어져요. 아,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할 때 견제장치가 없고 무조건 믿으면 100% 그냥 먹어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딘가요? 동창회. 아, 동창회 동창회비. 뭐 이런 거 친목 모임에 돈 모으고 그거 총무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돈 없어요. 그러니까 동창회나
이런 박송 형이나 관계가 뭐겠어요. 근데 믿잖아요. 아, 잘 안 따지잖아요. 그쵸, 이거 맞습니다.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엄청 도덕분자라도 돈을 갖고 있으면 딴 마음이 생겨요. 특히나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100% 횡령이 생겨요. 자,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횡령의 그런 공소시효가 몇 년 같아요? 글쎄요, 공소시효, 모르겠는데요. 공소시효를 정하는 거는 법정형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법정형이 얼마면 공소시효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령죄, 특히 이제 이건 원무상 횡령죄니까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돈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는 아마 5억이 넘어서 특가로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10년 전 일은 10년 전에 먹은 따질 수가 거는 없군요. 그거는 이제 지났으니까 아마 뭐 박송 형이 얼마나 이거 관리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봐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한 30년에 걸쳐서 110억 원대라고 하고 우리 법에 가족 간의 약간 돈 거래에서 약간 이렇게 예외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그래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어. 이거는 처벌 안 받아요. 직계 이렇게 혈족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직계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처벌 안 해요. 그거는 가족 간의 문제라고 그러고, 또 그런 뭐 이런 범죄는, 이런 집안의 재산 범죄는 뭐 집안 문턱을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법원도 있는데, 아무튼 집에서 가족끼리 일어난 거는 너네들끼리 해결해라. 그렇다면 박수홍 씨와 박수영 씨 친형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형제가 되면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동거 친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사는 형제라면 그거는 이제 처벌 안 하는데, 이건 같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수도 있는 거 보니까 따로 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고소가 가능해요. 근데 고소를 안 하면은 처벌은 못 해요. 부모 자식 관계라면 다른 집에 살아도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형 면제가 돼. 처벌 형제 못 해. 같은 경우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지만. 근데 그런 범죄가 뭐 절도죄,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데 재산범죄잖아요. 이런 것들은 같이 사는 가족이나 직계, 이렇게 아버지, 아들, 뭐 엄마, 뭐 배우자 이런 사이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같이 살지 않는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고소하면 되긴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박수홍 씨 사건도 일단은 친족 상도례 적용이 안 될 거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근데 일단 공소장에 21억이라고 나왔잖아요. 21억이 전부 유죄가 되면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지금 5억에서 50억까지는 1년 6월에서 6년까지 가능해요. 6년 4월까지 가능한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합의하고, 뭐, 돈 좀 일부 갖고, 그러면,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박수홍 씨가 사실은 이제, 뭐, 외모도 훤칠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총각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쭉 활동을 해왔잖아요. 나는 그래서 송 씨처럼 나이가 들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근데 결혼을 안 한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나중에 누가 먹냐면 조카들이 먹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뭐 왜냐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가도 부모님이 또 다른 형제들한테 또 상속이 되면 그 형제 또 자식들한테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 조카들한테 가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그냥 어떤 이유로 죽으면 그 재산이 부모가 있으면 부모로 갔다가 또 다른 형제로 내려가고,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형제로 가요. 그러면은 형제 자식들이 좋지. 그래서 조카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박성 씨 저기 형제하고 형수랑 싸우지만 만약 결혼 안 하고 죽으면 또 돈이 또 글로 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미리 본인이 번 돈에 대해서 혹시 자기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뭐 유언이나 신탁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돈이 자기 뜻대로 쓰이게 해야지, 그냥 갑자기 죽으면 조카들만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박수홍 씨가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도 있었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 그 지금 이제 와이프가 된 그분이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분이 있고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네. 아이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네. 배우자와 부모가 되니까 같은 순위가 되는 거군요. 같은 순위인데 이제 배우자를 더 주죠. 조금 더 비율은 높고. 네, 비율은 높은데 근데 이제 만약 애를 낳으면 네. 위로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배우자와 아기들이 받겠죠. 예. 그러니까 박성 씨는 애를 꼭 낳아야 돼요. 유언을 통해서 내 재산의 100%를 배우자한테 준다. 그렇게 해도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예.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 아, 유류분은 네, 못 받은 분, 상속인 중에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분의 2분의 1이나 3분의 1까지 받는 권리가 있는데 네.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유류분이라는 지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유류분에 대해서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속까지 됐으니까 아마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3년, 5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네. 몸으로 때울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니까요. 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렇게 네. 파탄이 난다는 게 참. 근데 이거는 파탄이 예상된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 관계를 하더라도 돈이 매개가 되고 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거를 꼼꼼하게 또 가족 간에는 뭐 차용증을 제대로 쓴다든가 뭔가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경험으로는 100%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보다는 다른 분들하고 통해서 비용을 주더라도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만약 뭐 이 박송 씨가 딴 데 매니지먼트 줬으면 이 정도 손해는 안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네. 안 받고. 그렇죠. 근데 뭐 오히려 절약하려다가 더 많이 잃고 가족 관계도 깨지는 뭐 이런 사태가 되는데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돈이 나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왜 돈이 좋지? 오늘의 결론은 결국 돈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렇죠. 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돈 좀 쓰면서. 네. 그리고 박송 씨,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